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지? 13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5번 단원만 보니 15번 문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꼬여요. 말을 하다 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5번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일 때 세 홀수를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연속하는 배웠을 건데 연속하는 세 짝수 홀수 표현하는 건 똑같다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가운데 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x보다 세 짝수 볼게요. 이 x보다 한 단계 작은 짝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x-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x-1은 x보다 하나 작은 수고 짝수는 항상 둘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쵸? 기억나시죠? 다음에 이 x보다 한 단계 더 큰 짝수는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고 홀수도 똑같다고 했어요. 이 x보다 한 단계 작은 홀수도 x 마이너스 2 x보다 한 단계 큰 홀수도 x 플러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홀수끼리도 항상 2씩 차이가 나잖아요. 뭐 3, 5, 7 보세요. 항상 2씩 차이가 나잖아요. 이웃하는 건. 맞죠? 자,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이래요. 세 홀수 적어봅시다. x-2 플러스 x 플러스 2 얘네들이 연속하는 세 홀수고요. 걔네들 다 더한 게 57이래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세워진다고 했어요. 왜 선생님이 가운데를 잡았냐고 했냐면 보통 세 홀수의 합, 세 짝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를 x로 잡아버리면 얘네들 다 합은 지금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없어져서 좌변은 3x만 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쵸? 그럼 3x는 57. 양변은 어떻게 할까? 3분의 1을 곱해야지. 맞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19가 되는 거죠. 자, 확인 작업 거치라고 했어요. 세 홀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19 땡 하고 하면은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반드시 세 홀수를 각각 적어 주셔야 됩니다. 세 홀수 뭐 있어? 자, 19 마이너스 2인 17 가운데 수인 19 한 단계 큰 홀수인 21 이렇게 17, 19, 21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짠. 자, 희재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2km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분속 150m로 달리다가 늦을 것 같아서 속력을 바꿔 분속 200m로 달려 학교에 도착했더니 1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분속 200m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친구는 이거 항상 거속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표를 만들어서 풀었죠. 자, 첫 번째 단계, 활용 첫 번째 단계, x를 먼저 정합시다. x를 뭘로 정하면 좋겠어요? 자, 분속 200m로 달린 거리를 선생님이 x라고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거속시 문제는 표 그리라고 했죠. 선생님 표 그릴게요. 거리, 속력, 시간. 자, 얘는 분속 150m 달렸을 때, 얘는 분속 200m로 달렸을 때, 이렇게 가로축 만들고, 자, 첫 번째,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표 한 줄을 채우라고 했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속력이죠. 그쵸? 속력, 여기는 150m 미니츠 해야 되나? 분속 150m. 분속 150m라는 뜻이 뭔지 알겠죠? 1분에 150m를 가는 빠르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과학 시간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200m로 달렸을 때 여기는 속력 200 줬고 그 다음에 미지수 채워넣으라고 했잖아요, 표에. 맞습니까? 미지수 뭐라고 적어 놓을까요? 자, 200m로 달렸을 때 우리 얘를 달린 거리를 x라고 채워 넣으면 150m per minute로 달렸을 때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거리가 2km, 2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땡이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속력의 단위를 보세요. 분속. 얘는 지금 1분에 150m로 가는 빠르기인데 얘는 킬로미터예요. 거리 단위 보세요. 얘는 미터고 얘는 킬로미터예요. 이럴 때는 단위를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0.15km로 통일을 하든 얘를 2000m로 하든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통일. 자, 통일을 한번 어떻게 시켜줄까요? 2000m로 할게요. 그러면 자, 얘는 2-x가 아니라 2000-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한 줄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채우라고 했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50분의 2000-x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요 200분의 x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 자, 식을 세워봅시다.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달려서 학교에 도착하였더니 11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형광펜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더니 11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얘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여기 달렸을 때 이 시간이랑 이 시간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11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150분의 2000-x 더하기 200분의 x는 11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푸실 수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정식 풀이하는 것까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자, 그럼 얘는 x의 개수가 분수네요. 양변에 얼마 곱해줄까요? 600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600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짠! 여기도 600을 곱해주고 여기도 600을 곱해주고 여기도 600을 곱해줄까요? 여기에 600을 곱해주면 4 곱하기 2000 왜냐면 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000-x 플러스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죠. 3x는 6600 이렇게 되나요? 분배하셔야 되죠. 그러면 4, 2, 8, 1000 마이너스 4x 플러스 3x는 6600.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얘 이항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400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400이 되는 거죠. 자, 확인 작업. 얘는 우리가 x를 분속 200m로 달린 거리라고 했고 단위 맞춰줘야지 그러면. 단위 어떻게 돼요? 킬로미터라고 하면 안 되죠? 답은 1400m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 킬로미터, 미터 단위의 한 단위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거 안 하면은 잘 낚이고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위 통일해 주세요. 자, 17번.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12일, B는 16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A가 이 일을 1일 동안, 하루 동안 한 후 A와 B가 함께 일하다가 B가 혼자 3일 동안 더 일하여 나머지를 완성했대요. 그럼 A와 B가 함께 일한 날은 며칠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일을 뭐 완성하여라 이런 문제 나오면 완성한 일 혹은 뭐 전체 일을 우리가 뭘로? 1로 잡아두고 문제를 풀자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A는 이 전체 일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 12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A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량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12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 보세요. 12분의 1 하루에 이만큼 일하는 거를 얼만큼 일해야 돼요? 12만큼 일해야지 전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식 세우기 한번 해볼게요. 미지수 먼저 정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미지수를 뭘로 정할까? 함께 일한 날을 우리가 X라고 정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식 세울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A가 이 일을 1일 동안 한 후 혼자 했대요. 그럼 12분의 1. 그 다음에 A와 B가 함께 일하다가 A와 B가 함께 일하는 거 1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A가 일하는 양, 하루에 일하는 양, 플러스 B가 하루에 일하는 양 더하면 이렇게 둘이 같이 일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며칠을 일했다고요? X일을 같이 일했다고요. 그 다음에 더해줘야 되겠죠? B가 혼자서 3일을 일했대요. 그럼 1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1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를 완성했다는 것을 1로 표현을 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분배부터 할까요? 그러면 12분의 1 플러스 12분의 x 플러스 16분의 x 플러스 16분의 3은 1. 분모 없애줘야죠.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48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48을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까먹지 마세요. 여기도 곱해줘야 됩니다. 간혹 여기 1 안 곱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외롭게 혼자. 자,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얘도 4x 얘는 3 이렇게 되니까 3x 얘는 이렇게 3 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나요? 그럼 48 동량 계산합시다. 얘랑 계산하면 7x 자,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13 되나요? 오면은 48 얘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죠. 그럼 7x는 이항해서 계산하면 35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확인 작업. 우리가 함께 일한 날을 x라고 했고 그럼 단위만 맞춰주면 되겠죠? 어떻게? 5, 1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 문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좀 지울게요. 밑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꼭지점 여기 A가 여기 오도록 적었대요. 그래서 뭐 EB 여기가 4고 선분 GF 여기가 X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어려워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모양이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길이 있어요. 요 길이겠지. 얘를 이렇게 펼치면 이쪽에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겹쳐지잖아요. 그쵸? 이 길이랑 같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그쵸? 얘랑 같고. 그럼 x랑 여기 같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보이세요? 이 색칠한 부분과 같은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 빨간 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사다리꼴 모양이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밑변 곱하기 윗변 곱하기 아랫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럼 얘를 윗변이라고 할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여기 뭐라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 전체가 정사각형이니까 10이었을 거 아니야. 10에서 4 빼면 6. 맞습니까? 그럼 x 플러스 6 곱하기 높이였죠. 10 나누기 2인데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결국 5 곱하기 x 플러스 6이 되나요? 분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5, 6, 30. 답은 5x 플러스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여기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것만 캐치하면 여러분 다 잘해요. 이 부분이 캐치하는 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9번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짠짠. 자,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2명이 남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1개가 남는데요. 이때 의자의 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활용 문제죠. 자, x 먼저 정합시다. x를 뭘로 정할까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쵸. 의자의 수를 x라고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 방정식 세워보도록 합시다. 짠,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2명이 남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고 완전 빈 의자가 1개 남는다. 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문장으로 나타낼게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그럼 의자가 X개 있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 수는 4X가 되겠죠. 앉고도 2명이 남는데요. 이 2명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했고요. 자, 나머지 우변에 들어갈 식을 정해봅시다. 그럼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5x. 그쵸?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1개 남는다. 이러면 안 되겠네. 짠.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문장에서 5명씩 꽉꽉 채운 의자 개수는 얼마겠어요? 총 의자가 X개 있는데 5명씩 꽉꽉 채운 의자의 개수는 X-2개죠. 왜? X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빈 의자고 나머지 의자 하나는요. 5명 다 앉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5명씩 꽉꽉 채운 의자는 X-2개예요. 오케이? 거기다가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다고? 1명이 앉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학생 수죠. 우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얘도 학생 수죠. 그럼 좌변과 우변에 있는 학생 수가 다르겠니? 같겠니? 같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방정식 풀면 되지 뭐. 그럼 4x 플러스 2는 분배해주세요. 그럼 5x 마이너스 250 플러스 1. 자, 우변 정리해주세요. 하면 5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까? 자, x는 왼쪽으로, 상수는 오른쪽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1 되고 따라서 x는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 작업 거칩니다. 우리가 의자의 수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얘를 x라고 잡았으니까 의자의 수는 몇 개? 11개 라고 하는 거고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나 이 둘 중에 식 하나에 x자리에 1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식에 11 대입해볼까요? 그럼 4 곱하기 11 플러스 2 하면 얼마예요? 44 플러스 2니까 46이네. 그럼 학생 수는 46명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